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 11시 40분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정말 좀 역사적인 날이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가, 57조라는 매출을 달성한 날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57조의 매출에 대해서 좀 뜯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삼성전자가 나쁜 회사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만한 주식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개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장기 투자를 원하는 사람이다 보니 내가 이 주식을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갖고 있으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런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특별히 꼽는다면 첫 번째로는 모든 ETF, 한국에 관련된 펀드, ETF 뭐 등등등등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배치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거의 50%에 가깝게 배치가 돼 있거든요. 즉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결국 이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되게 기형적인 구조긴 한데 이게 뭐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그렇다라는 거죠. 현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지금 57조의 매출을 기록하고도 빠졌어요. 저는 오늘 조금 매수를 했는데 아마 지금 내일 아침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내일 아침까지 트럼프가 협상 마감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뭐 석기 시대로 만들 거라는 둥. 도대체 대통령으로서 왜 그런 언변을 가지고 타국가, 뭐 이란이 좋은 국가다 나쁜 국가를 떠나서 이건 되게 존중이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코스피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1.7%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 마감 이후의 야간 선물이 저 정도면 내일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란과 미국 사이에 문제가 없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둘 다 자존심이 있는 나라라서요. 일단 자, 오랜만에 국내 주식 한번 봐볼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5월이죠. 작년 5월에 5만원 정도였어요. 이때 정말 제가 이래서 애널리스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 망한다, 뭐 데모할 거다, 아니면 뭐 직원들이 일찍 퇴근한다, 뭐 이런 별의별 쓰레기 같은 얘기 기사거리를 쏟아내면서 삼성전자를 엄청 비하했었죠. 그리고 나서 딱 오르기 시작했던 시점이 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작년 한 10월 정도부터 뭐지? 갑작스럽게 오르네? 라고 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붙였었어요. 강한 상승세를 붙이다가 연말쯤 되면서, 그러니까 약간 윈도우 드레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이 좀 있었고 2026년 시작하면서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단번에 올라갔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2월 말이죠. 2월 말에 이미 2배가 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죠.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왜 이 주식을 사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주식을 안 해요. 왜냐면 한국 주식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이렇게 잘 가다가도 원점을 돌아옵니다. 참 이번 상승을 제외하고는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삼성전자의 차트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러고 있었어요. 이걸 누가 좋아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되게 올랐었잖아요. 거의 10만원까지 갔다가 96,800원까지 갔다가 다시 고꾸라져서 5만원까지. 이런 주식을 개인적으로 누가 할까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오른다라는 어떤 확신, 이런 걸 떠나서 변동성에 대한 리즈너블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번에 명확하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확신, 그리고 앞으로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펀더멘털을 이끌어갈 수 있는 회사들, 이 부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좀 있고요. 앞으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패시브 자금은 들어올 거고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쏠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차트상 어떠냐라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저는 요렇게 좀 샀던 것 같아요. 요렇게 좀 샀던 것 같고 이때 좀 샀고요. 그래서 요렇게 좀 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만약에 평선을 긋는다면 요 정도 선이 좋겠네요. 조금 오버해서 떨어졌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요 정도 선 그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선에서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지지를 한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60일 선에서 명확하게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떨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더 매수하는 게 더 장단점 중에 장점이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MACD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하락을 벗어나는 모습인데 보통은 요 똑같죠. 이렇게 하락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다시 빠지는, 여기도 하락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내일 뭐 이래저래 뭐 이슈가 있으면 다시 떨어지겠어요. 명확하게 이격도 이때는 엄청 벌어졌었죠. 최근에 이격이 이렇게 벌어진 건 아마 여기가 처음일걸요. 이쯤에서 한번 있었고, 이건 뭐 작년이니까 이거는 작년 말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RSI 같은 경우도 RSI는 그렇게 뭐 엄청 빠졌다라고 보기는 힘드네요. 이때 40 정도까지 빠졌었던 거니까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요 정도 수준. 그리고 BSI 같은 경우도 요때 상당히 많이 빠졌었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BSI가 큰 의미가 있나 싶네요.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과열 구간이랑 뭐 이런 거 조금 이제 겹치는 부분 하는데, 이제 여기가 지금 상당히 과열 구간이다라고 좀 겹쳐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쯤은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물망, 파란색 그물망 보이실 텐데, 이때는 이제 과매도 구간이니까 이때 이렇게 겹치는 부분, 이때는 좀 사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지금 여기는 좀 약간 과매수 구간이라는 표식이 있어요. 그래서 과매수 기간이라는 표식이 있을 때는 보통 하고 나서 조금씩 내리는 부분 좀 있습니다. 과매수 기간이라는 부분이에요. 뭐 후행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이닉스가 상당히 더 삼성전자보다 움직임이 좋습니다. 과매수 구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하면서 이렇게 풀면서 올라오고 있고, 지금 과매수 구간 지나서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저도 이때 좀 샀고요, 이때 좀 샀습니다. 하이닉스랑 좀 조금 비슷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때죠. 이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선을 좀 형성하는 거 아니냐. 여기가 좀 과매도 구간이니까요. 요 정도 수준. 여전히 60일선을 깨지 않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어떤 그런 지지 세력들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래요. 네. 내일 빠져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추매 해볼 생각입니다. 자, 미국으로 돌아와 보시죠. 지금 S&P 500은 과매도 구간 좀 벗어났는데, 오늘 결국은 우리의 트럼프 덕분에 때려 맞고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중심선 맞고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향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추매가 가능한 영역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좀 깰게요. 이거 어떻게 주나? 이걸로 주는 건가? 이걸로 주나봐요. 오케이. 자, 안 좋아요.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지금 결국은 요선 타고 내려오면서 계속 밀리는 거잖아요. 저는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다가 다시 회복하려다가 다시 매도 구간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 RSI 꺾이고 있고 MACD는 올라가다가 아마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윌리엄 R 지표가 조금 일찍 오는 편인데 윌리엄 R 지표가 과매도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과매수 구간은 이제는 보이진 않네요. 여기서 과매수가 걸릴 뻔했는데 걸리지 않은 것 같으니까 결국은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내일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좋은 움직임은 아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기도 중심선 찍고 내려오네. 꼬리 다는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엔비디아도 매수할 수 있는 권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왜냐면 여기 과매도 구간, 이 과매도 구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70불 선에서는 명확하게 과매도 구간에 걸려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브로드컴 왜 오르는지 모르겠으나 오르고 있어요. 자, 한번 좀 찾아볼까요? 브로드컴 관련돼서 왜 오르나? 저는 세이브라는 어플 씁니다. 여기가 기사가 제일 빨라요. 엔트로픽 구글 및 브로드컴과의 파트너십으로 인한 신규 컴퓨팅 자원의 대다수. 브로드컴이 뭔가 엔트로픽이랑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뭔가를 하려고 하나 봐요. 구글이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브로드컴 좀 오르고 있는데 꼬리 좀 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전쟁의 여파만 아니면 이게 지금 3% 오를 게 아니라 한 여기까지도 오를 수 있을 만한 큰 호재라고 보이는데 MACD는 살짝 돌아섰습니다. RSI는 과열 영역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고요. 이렇게 빠졌던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브로드컴이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여기 414불에서 빠진 거니까요. 거의 100불 가까이가 빠진 거죠. 100불 가까이가 빠지고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 탁 탈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탈출돼서 이 중심선 넘고 가면은 또다시 상승세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늘 저는 TSMC 좀 보고 싶은데 TSMC 이거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중심선 충분히 넘을 수 있는 힘 갖고 있는 회사고 과매도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선들 다 이 선들이 다 여기에 뭉쳐 있다라는 거는 이걸 깨고 내려가기 쉽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날 샀어야 됩니다. 3월 30날 이날 제가 되게 바빠서 못 샀는데 3월 30날 샀어야 돼요. 이때 샀어야 그렇죠. 명확하게 시세를 타고 간다. 이런 부분입니다. 벅셔서웨이는 478불에서 조금 정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꼬리 다는 모습이 전 좋지 않아가지고 아직 매수 안 하고 있고요. 470을 살짝 깨는 날이 있을 때 그때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수 안 할 거예요. 왜냐면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MACD에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이고 RSI도 괜찮다고 보이고 OBV 같은 경우도 이제는 바닥에서 쓸고 좀 올라갈 때가 됐다. 요런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들긴 하는데 과매도도 지났어요. 사실 사도 된다. 벅샤이스웨이 사도 된다라는 생각 좀 드네요. 구글도 지금 125일선인데 이거 200일선 있을 거예요. 200일선 오지도 않은 거니까 사실 큰 조정은 아니다. 큰 조정을 받은 건 아니다라고 좀 보이고요. 엄청난 매수세가 있었고 지금은 매도세 끝내고 올라가는 중인데 조금 밀리죠. 마이크로소프트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락하고 있고요. 침체 구간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침체 구간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전히 과매도 구간이고 얘가 이제 끝날 때쯤에서 다시 얘가 이제 상승 패턴을 만들어내면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뭔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애플 오늘 엄청 하락하고 있어요. 4.77% 하락하고 있는데 뭘까요? 애플이 뭔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애플 경쟁 AI 비서의 시리를 개방했다. 오늘 빠지는 이유는 특별히 안 보이네요. 특별히 안 보이는데
폴더블 아이폰 엔지니어링 문제로 수개월 출시 지연 전망, 요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가지고 굳이 애플이 폴더블 폰이 나올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보는데, 뭐 나오면 신기해 사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큰 음봉이 덮고 중간선, 중심선 20선인데 20선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건 좋지 않은 방향입니다. 애플이 워낙 시가총액이 크니까 아마 얘를 빼면 나스닥이랑 S&P 같이 빠질 거예요. 과매수 구간에서 과매도 구간을 탈출을 못하고 아마 다시 과매도 구간으로 좀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존은 뭐 여전히 빌빌거리는데 꼬리가 많네요. 윗꼬리가 많아요. 윗꼬리가 많은 거 보니 아직은 좀 힘이 없다. 테슬라가 상당히 큰 하락이죠. 와. 자, 이럴 때 사는 사람은 용자가 아니라 멍청한 거예요. 지금 테슬라는 살 때가 아니에요. 큰 커브를 그리고 있는데, 만약에 270불 정도까지 빠져준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좀 미친 척 매수를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 음봉들이 너무 많죠. 음봉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뭔가 회사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윌리엄 R 지표도 지금 과매도 구간 들어가고 있고, 얘가 끝난 다음에 사도 돼요. MACD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늘어나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RSI 같은 경우 33까지 와 있네요. 거의 RSI의 과매도 구간까지 들어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팔란티어 테크 뭐 빌빌 거리는 것 같고, 템퍼스 AI 또 내리네요. 과매도 구간에서 탈출하려고 지금 폼을 잡다가 탈출을 못하는 모습이에요. 좀 안타깝게 내리는 모습입니다. 이게 뭔가 여기서 좀 시그널을 줬으면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R 지표에서는 과매도 구간은 벗어났고, 실질적으로 언제죠? 이때가 4월 2일이죠. 4월 2일에 뭔가 반등의 모양새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유지가 될지 안 될지 결국은 트럼프의 입에 달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라이 릴리 움직임 좋네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한번 뚫고 올라가다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꼬리를 달고 올라와주는 이 모습은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과매도 구간 탈출했다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약간 방향도 좀 돌렸다고 보이고요. 다 괜찮은 걸 보여주네요. 주봉상에서도 아직은 과매도 구간이긴 합니다. 아직은 과매도 구간이긴 하나, 왜 이럴까요? 나쁘지 않다 라고 보이고요. 리커전은 뭐 끝도 없이 땅을 파고 내려가는 주식이라서 그냥 없는 셈 칠게요. 오늘 이 QLD 나스닥 2배 관련돼서 좀 빠질 거예요. 그죠? 좀 빠지죠. 확실히 좀 많이 빠집니다. 여기 과매도 구간이었고요. 장기국채 관련된 것도 많이 빠지네요. 보통은 반대여야 되는데 얘도 빠지네요. 이거는 XL2라는 ETF입니다. 에너지 관련된 섹터 관련된 부분인데 45불에서 63불까지 갔다가 현재 뭐 60불 정도 언저리인데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요즘에 핫한 속슬이죠. 핫한 속슬은 과매도 구간 벗어났고 오늘 조금 밀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많이 밀리는 게 아니에요. 속슬이 이 정도 3% 밀리는 건 많이 밀리는 게 아닙니다. 뭐 이 정도면은 여기를 찍고 왔기 때문에 200일선을 찍고 올라가는 수준이에요. 물론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막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차트도 아니고. 근데 다만 어찌됐건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부분이 향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뭐 투자해도 되죠.
요거는 라브라고 해서 그 바이오 AI 바이오의 3배짜리 야수의 심장들이 거래하시는 요런 건데 개인적으로는 요럴 때 사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큰 양봉이 있었잖아요. 이 큰 양봉이 의미하는 바가 되게 커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매물대를 다 얘가 훑고 올라갔다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상당한 거라고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상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문제죠. 라프는 지금 이게 선들이 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너무 급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뭐죠? 몇 불이야? 오휴, 3,700불까지 갔었네요. 3,700불까지 갔다가 뭐 이렇게 꼬꾸라진 거니까요. 이거 뭐 이때 샀던 분들은 뭐 인생이 말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2불에서 200불까지 6배, 63, 18이잖아요. 6배 정도를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간 주식이기도 합니다. CIBL, 제가 이제 XBI라고 해서 이제 바이오테크 관련된 걸 가지고 있고요. 로봇 관련된 것도 가지고 있고, 로봇 관련, 그러니까 저는 요런 거는 매월 사기 때문에 오르는 것보단 떨어져 주는 게 좋아요. 나는 계속해서 모을 거기 때문에. 요거 이제 CRBR이라고 이제 그 보안 업체 관련된 거예요. 뭐 신나게 빠졌죠. 좋아요. 저는 되게 좋습니다. 와, 오늘 SMR 완전 나락하네요. 오늘 SMR은 완전 나락 버전이에요. 오클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원자력 중에 소형 원자력 관련된 것들은 그냥 매월 조금씩 투자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 둘 다 지금 뭐 나락하는 중입니다. 한 5% 정도 빠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퀀텀 컴퓨팅 관련돼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독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매월 조금씩 모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도 빠지고 있는데 뭐 큰 의미 없고, 샌디스크 올라갔다 빠지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올라갔다 빠집니다. 결국은 지금 루멘텀 홀딩스라고 해서 광통신 관련된 부분, 요즘에 지금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뭐 50몇 조를 투자했다고 하죠.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지금 가격에서 살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이때 기회를 한번 줬었던 건데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결국은 트럼프의 말말말이에요. 트럼프의 말말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코스피 야간 수물 마이너스 2%까지 빠집니다. 내일은 정말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겠네요. 트럼프가 정말 광기로 이렇게 미사일 날리고 뭐 이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라는 사람을 좀 증오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왜 명분도 없는 전쟁으로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 건지 전 아직도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저걸 막지 못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즉 지금 현재 미국은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올해 가장 큰 이슈인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내일 아침 9시면 결판이 날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봐 보시죠. 고맙습니다.